그 기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자유의지랑 그럼 자유의지에 좀 방해가 되는 그런 거로 보시는 거죠. 기록이요? 예. 저의 생각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제 다르게 자기만의 특성과 개성과 이 사회에 기여를 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유의지라는 거는 그 언어 이전의 세상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자유의지도 어디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유의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경험이고 기억이거든요. 그런데 기억은 사실 경험으로부터 오고 그 경험은 대부분 언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이렇게 순환하면서 이루어지지만 서로 영향을 미치고 또 별도로 진행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되기 때문에 기록이라는 것이 결국 자유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회나 그 시대나 누구든지 기록을 꾸준하게 잘 가지고 있으면 많은 전문가나 뭐 대중이나 이런 분들이 자유의지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록하지 않고 네. 듣고 자기가 해석한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의지라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생각 이전의 단계라고 이해를 하긴 했거든요. 네, 맞을까요?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기록 요 말이 정확하게 뭐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이해할 때는 기록에 의지하지 않고라기보다는 기록이 만들어낸 경험이 이제 기억을 만들잖아요. 우리 사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러면 그 기억이 우리 자유의지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직접 기록과 연계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당연히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한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죽음에 대한으로요. 죽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례식을 하는 죽음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순간순간의 죽음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의 죽음이 결국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개성으로 탄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큰 돈을 번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큰 돈을 번 경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지 못하면 빠져나오지 못하면 계속 거기에 억눌려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길을 가다가 너무 멋진 이제 뭐 사람을 봤어요. 모델을 봤다든지 이러면은 그게 마음이 뺏기잖아요. 너무 이렇게 신체 조건이 좋다. 그리고 머리는 참 나는 머리가 없는데 그 사람은 머리가 너무 좋다. 이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또 돌아서면 사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마음에 남으면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나는 왜 다리가 짧지? 내 머리는 없지? 또 인물은 저 사람보다 좀 모자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그 순간의 죽음을 내가 올바로 가져오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사회가 뭐 돈이든 자본이든 부동산이든 아니면 뭐 정치 성향이든 좀 제대로 죽지 못해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그 단어를 써야만 우리 사회가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 프로젝트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럼 이게 자연이라는 게 스스로 그러한 거니까 자유의지가 인간이 자연에 가장 가까운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로 좀 해석해도 될까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자연이라는 그만큼 사실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없는데요. 자연은 방금 얘기하신 대로 글자 그대로 이제 있는 그대로인데
그 자연이라는 그것도 단어잖아요. 네. 그 단어 이전으로 봐서 이제 모든 살아있고 살아있지 않는 것들도 서로가 연결돼서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주고받는 게 때로는 언어일 수 있고요. 때로는 언어가 아니라 생명 자체일 수도 있고 존재 자체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법칙이라고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특히 과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심지어 인문학자나 예술가들도 뭔가가 있을 거다. 네. 예, 두 관계 사이에서는 네. 그 두 관계가 다른 관계가 되고 관계가 또 관계가 되고 관계가 있고 그것이 이제 이 자연을 이루는데 그것에는 어떤 뚜렷한 서로 상호 관계가 존재하고 관계에는 법칙도 존재하는데 그 법칙과 관계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모두 파악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하지만 뚜렷하게 거기에 분명한 법칙과 관계는 분명하게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거죠. 알지만 그걸 다 말해보라, 언어로 말해보라라면 모르는 거죠. 하지만 그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알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자연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게 그러면 예술가들을 만났을 때 네. 이 자유의지라는 부분이 물론 이제 그분들한테서 자유롭게 해석되기를 원하는 게 이제 우리의 보편적인 마음이긴 한데 그래도 좀 어떤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되게 감히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네.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를 보고 싶을 뿐인데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물을 만났을 때 반응을 하죠. 저도 반응하고 이제 배수생도 반응하고 작가님도 반응을 할 텐데 이 사물이라는 것을 조금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앞에 사는 인간의 일이잖아요. 인간사, 인간만사 이렇게 표현하듯이 사는 인간이고 뒤에 물은 이제 모든 자연의 것이다. 자연의 물질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다면 어쨌든 사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옳거니 이렇게 느껴요. 자유의지가 그렇게 우리한테 지시를 하는 거죠.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군가는 이거 참 아름답다.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는 감각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센스라고 하죠. 오감의 도움을 받아서. 근데 오감은 한 번에 하나밖에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반론을 가질 수 있는 게 있죠. 그런데 이게 이거는 옳다. 이거는 예쁘다. 이렇게 느끼는 그 감정에는 조건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만들어내게 하는 이유, 전제 조건이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억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평생 쌓아온 기억인 거죠. 그런데 다른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억은 그 사람만이 특수하게 가지는 거지만 시간과 그 공간은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진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유니버설하다, 우주다 이렇게 이름 짓는 거죠. 그런데 앞에 있는 기억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감각도 사람들은 또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억이 감각을 만들어내지만 보편적인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 눈길을 주는 곳이 공간이 되는 거죠. 근데 하루 한 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한 번밖에 안 되니까 근데 정해진 시간에 한 번밖에 눈길을 못 주죠. 정해진 시간에 한 번밖에 만질 수 없는 거죠. 내 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영향을 주는 게 이고 아까 말씀드린 기억이고 이것이 옳거니 다음에 예쁘다 이렇게 느끼는 것에서 모든 사람을 옳거니 느끼지만 참 예쁘다 라고 느끼는
특출한 능력을 가진 사람,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예술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분들의 이 능력을 그게 과학이 됐든 자연이라는 과학 속으로 가져오든 아니면 옳고 그름의 그 세상, 뭐 도덕적인 세상, 이 예술가들의 옳거니 참 이쁘다라는 그 감각을 가져올 수만 있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가져서 그때 그래서 이제 예술가와 함께 과학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요즘에는 예술이랑 과학의 경계가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자기 스스로는 자기 예술에 대한 의지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지만 그 사람의 어떤 열정으로 인해서 열정이나 이제 남들보다 더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들을 막 하는 걸로 인해서 예술가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실까요? 교수님께서 가르치고 평가를 하다 보면. 예, 그런 게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는데 그것에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면 과학은 그 아까 말씀드린 모든 세상 존재들의 연결에 대해서 알아내고자 하는 그게 있다면 그 예술은 이제 그 어디서 그 아름다움이 발생하느냐라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이 이제 다른데 과학과 예술의 경계가 만약에 있다면 그 경계는 애당초 없었는데 이제 우리 이제 인간이 사물을 만나다 보니까 편의상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게 과학자도 있고 예술가도 있는데 그 자유의지가 이제 작동을 하고 행동으로 표현할 때 옳다, 그렇구나 라는 것과 아름답다라는 그 두 가지의 것들이 이렇게 혼용해서 항상 나오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세분해서 이해하고 좀 해석하는 과정에서 과학자와 예술가가 나눠지는 것이지 그 자유의지가 있고 이 모든 것이 기업으로부터 받고 어떤 보편적인 조건, 즉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과학자와 예술가의 독창성과 그 특이함 아니면 그 뭐 뛰어남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아름다움이라는 건 어떤 거 생각하세요? 아름다움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나의 자유의지나 이제 선생님이나 모든 사람의 자유의지가 딱 본 다음에 옳다, 이거 참 좋다, 옳다라고 느끼는 그게 있고 다음에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것에는 뭐냐면 옳다라는 거는 이게 나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를 만들었네 라고 하고 옳다라고 느끼고 이것은 내 거다라고 느끼는 거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좀 특출하게 우수해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이하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옳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그 자유의지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거죠. 그게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쪽에 막 보는 옳다라고 하는 그 면에서는 뭔가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조건이 있는 거죠. 그것에 딱 맞아 떨어지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특출하게 가지고 있어서 내 재산이 되고 이것을 가지고 내 가족도 돕고 이 사회에 나의 이 특출한 능력을 발휘해야지라고 느끼는 게 옳다라는 그 도덕적 용어로서 표현될 수 있다면 자유의지에서 나오지만 이 아름답다라는 거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 근데 참 가지고 싶다라는 그 느낌,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는 것도 결국 나 안에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내 밖에 있는 존재에 대한 나의 경외감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경외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이분법적인 거를 이제 안 해야 된다는 글을 많이 쓰지만 또 저도 질문자가 되면 이분법적으로 막 이렇게 뭔가 구분해 보려고 하고 이런 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그 경외감의 감정으로 이제 좀 발현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그 이제 옳다라는 것은 좀 더 동질감 뭐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 증거를 그러니까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가치가 나에게 들어오거나 해서 이제 합쳐진다 뭐 이런, 그러니까 옳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 중에서 제일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동질감이나 네. 뭐 네. 그런 걸로 봐도 될까요? 동질감 맞죠? 예, 동질감이 없으면 옳다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질감이 없으면 내만이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거, 그 남들과 비교했을 때 이거는 내 거야, 내가 남들보다 특출하다, 뭐 이건 꼭 뭔가 뭐 보석과 같은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생각을 했네, 또 내가 이런 감정을 가졌네 라는 그 특출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특출함이 남을 향한 선이 되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선이 되는 거죠. 이거는 미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남들을 돕고 싶어 하는 선은 내가 뭔가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나만이 가진 어떤 특출함을 만들어낼 때 이걸 가지고 남을 돕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남보다 뭐 특출한 게 없는데 남을 도울 수는 없거든요. 도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특출함이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동질감과 유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지 이것을 다 배제하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동질감을 느끼고 그래야만 내가 나만의 것을 옳거니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내 자신은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나가서 누군가를 도와야지. 그리고 제일 먼저 돕고 싶은 게 가족이라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우주,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먼저죠. 근데 이제 그 가족 관계와 사회 속에서 시민 관계는 엄격한 구별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그 단계별로 보면 가족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시민으로 나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인간이 가진 좀 본성적인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끔 가다가 보면은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아이러니하게도 가족한테는 이제 좀 소홀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걸까요? 제가 굉장히 이제 본인이 그러세요? 저는 이제 그런 깜냥이 못하고 제가 존경했던 이제 저 고등학교 은사님이 좀 그런 타입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모님은 막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은 막 너무 행복해하고.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이제 그 사모님 몇 번 뵀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반에서 이제 뭐 반장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집에도 이제 오게 하고, 막 저한테도 이제 더 막 이거저거 시키셔가지고 그냥 이제 즐거운 마음에 하다가 보니까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 사모님께서는 자랑스럽지도 않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막 이랬는데, 근데 그분이 근데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을 진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러면 정체가 뭘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그런 이제 모순 속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부분들을 자유의지 측면에서 또 이제 탐구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일까 그런 사람일까 뭐 이런 것보다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모순이 어떤 그런 형태로도 이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숭고한 또 아니면 그래서 그런 도덕적 서열에서 굉장히 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 배제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 그리고 역사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도 가족들 스스로가 이제 그런 거를 우리는 포기하자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너무 무겁지 않게 다루어지는 것도 저는 또 하나의 어떤 예술적인 어떤 변환 과정 이런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예, 동의하고요. 저도 뭐 답이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평소에 느끼는 걸 좀 말씀드리면 가족은 그냥 한 몸입니다. 이제 결혼이라는 걸 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자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사실은 다르잖아요. 부부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한 몸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생명이 나오는 거죠. 자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사회에 대한 봉사다 이럴 때 아까 자유의지에서 나의 어떤 선, 나의 특출함, 이 돈을 많이 가지고 내가 뭐 1등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보석을 많이 가질 게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에 특출함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내 자신한테요. 그 만들어지는 것이 부부라 함은 다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가 만들어지면 이게 이 사람의 특출함이 되기도 하고 이 특출함이 만들어질 때 이 몸이 같은 거죠. 몸과 마음이 같은 부부는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결국 그 옆에 있는 다른 어떤 사회에 대해서 그 특출함을 가지고 역할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특출함이 쓰일 때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우리가 뭔가 특출함이 만들어졌는데 한 사람으로부터 이게 다른 사람은 그 특출함이 내게 아니라고 느끼면 이게 불행한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사실은 가족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자식은 어떻게 되면 이제 크게 되면 그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나가는 겁니다. 가족이긴 하지만 분리되는. 근데 부부는 그 순간순간이 공유가 되지 않으면 그 순간만큼은 부부가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어떤 다른 사태를 만났을 때 어떤 하나의 마음에서 특출함이 나왔을 때 함께 사회로 향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말씀하신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본인의 것을 주장하시고 본인의 봉사가 있는데 왜 나의 부인이 이것을 이해 못하지라고 생각했다면 가족으로 생각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 당시에 사모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는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활동하신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그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고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서로가 약속한 것을 우리는 부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나오는 그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친구는 다릅니다. 친구는 한 몸이 아니라 다른 몸인데 뜻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 뜻이 어떤 자유의지로부터 나오는 두 개의 그 뜻이 상당히 비슷한 거죠. 한 곳을 최소한 한 곳을 바라보고 있고 이때 우리는 이것을 친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와 자식과 벗은 오묘하게 그 구별되어서 이해해야만 서로가 오해가 없고 그 아픔 혹은 갈등 같은 것들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리를 잘 못해드린 것 같아요. 이거 잘 해주셨는데? 참고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잘 해주셨네요. 네. 제가 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리 이렇게 너무 도움되는데 그대로 느끼시면 그냥 여기 집중해 주시. 수업 시간에도 그러거든요. 제가 답이 아니라 어떤 뭐 돌을 던져서 학생들 마음속에서 뭔가 일어나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해석해서 다 마찬가지지만 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되게 새로운 관점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가족이 왼수다, 부부가 왼수다 할 때 그런 싸움을 할 때 생각이 달라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표현해 주시는 거는 그 순간은 남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되게 언어적으로 이렇게 딱 정리가 돼서 들리는 것 같아요.
새로운 표현처럼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이라는 제도가 그래서 이제 가장 예민한 제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제도 이전에 이 자연에는 모든 동물과 모든 곤충,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게 뭔가라고 느껴보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제도 속이나 우리의 관습이나 전통 속에서 부부를 서로 이해하기보다는 네. 자연에서 과연 남녀가 하나 되면 무엇일까? 네. 심지어 생명을 만들어내는 네. 소중한 관계이다라는 것은 이게 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되고, 네. 그다음에 생각과 봉사라는 차원으로 넘어갈 때는 엄연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게 같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봉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이 봉사에 있어서는 부부인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되는데, 가능하면 봉사를 할 때도 부부이면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그 순간에는 그럼 이제 개인으로 활동하신 거니까 그 와이프분을 죽인 건가요? 죽였다라기보다는 네. 자기의 세계 몸- 속에서 한 몸과 한 마음이 아닌 거죠. 그냥 남이 타인인 거죠. 타인으로서는 뭐든지 존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순간이나 그 일에 대해서. 왜냐면 이제 제가 다른 얘기일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원래 이제 말씀하신 부분의 그 죽음이랑은 좀 다른 이제 의미로 이제 얘기하는데 사람이 이별을 하게 되면은 진짜로 죽은 게 아니라 하더라도 또 죽은 거나 다름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 상태가 되곤 하니까 대부분이.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하늘 아래 살아 있는데도 사실 이제 죽은 이 사람은 이제 내 세상에서는 죽었다. 또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꼭 이별이라는 게 막 엄청 사귀다가 막 그런 거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수많은 친구들이 지금은 이제 기억 속에서 없어지고 제 관계 속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없어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각자의 인생 속에 수많은 지금 현재 살아는 있지만 죽은 이들이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죽음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 때 총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의미가 이제 워낙 다양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의 죽음, 이제 그런 소멸 그런 것들도 뭐 담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은지 여쭙고 싶어요. 네.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 수많은 그 죽음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그 이제 우리가 동창회를 갔다고 네. 생각해 보면요, 그 동창회를 간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 이 기억 속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네. 예전에 어떤 가면 금방 친해지는 네. 이유가 시간을 이제 그 다시 좀. 그 당시의 기억이 아직은 뚜렷한 거죠. 네네. 그때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건데, 사실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즐겁고 네.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죠. 기억을 소환하는 방법이죠. 네네. 근데 바로 그 다음을 생각해 보면 네. 동창회에서 만나서 너무 즐겁다가 동창회 내내 그때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을 살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헤어졌다라는 것은 네네. 누군가가 헤어졌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가졌던 그 기억들, 관계와 이제 이렇게 서서히 자기 자신을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거리를 두지 않고 완벽하게 그냥 기억에만 남겨두는 행위, 기억에만 의존하고 기억에만 남기고 내가 더 이상 마음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동창회에 가면 즐겁게 생각하는데 죽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친구하고 관계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죠. 근데 그 죽음,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이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 하자라는 거는 죽음 이전의 세상을 지금 세상에 연결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창과 뭘 도모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편향될 수밖에 없고 죽음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동창하고 같이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그 이전의 관계성을 완벽하게 자기 기억 속에만 존재하게끔 하는 전제를 가진다면 좀 더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다릅니다. 가족은 죽음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가족도 죽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족 관계라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같이 일을 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정의롭지 못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조국 같은 그런 사태에서도 보면 가족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다른 사람은 받아들이기 힘든 게 아마 그런 그 생각의 차이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냥 들었던 이야기들로 그냥 직관적으로 느꼈을 때는 그 자유의지가 일종의 어떤 원초적인 자아의 상태를 얘기하시는 건지 되게 원초적인 감각의 상태를 얘기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하게 됐거든요. 예시를 봤을 때 어린아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들었을 때 어쩌면은 그 어떤 생각이 생각 이전의 상태로 얘기가 된 그 부분은 어차피 내가 오히려 들어서 때로는 오른손을 들어야겠다를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들 수도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른손을 갑자기 나도 모르게 들었다. 네. 이건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그냥 그런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 기억에 영향을 받았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기억이 나의 어떤 모든 그 두뇌뿐만 아니라 그런 근육 같은 데도 남아 있어서 오른손을 들게 했다면 사실은 자유의지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기억에 도움을 받지 않았다 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나의 감각이 아까 말씀드린 그 보편적인 조건 두 개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과 공간의 그 조건 하에서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라 할 때 자유는 어디로부터 구속받지 않잖아요. 말이 근데 그 구속받지 않는 게 뭐냐라면 언어라는 겁니다. 언어로부터 구속받지 않았지 자기의 기억과 보편적 조건인 시간과 공간에는 구속을 받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자유가 아니거든요. 자유라 하면 언어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자유의지를 좀 이해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이제 네. 그 최정원 작가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 작가님의 궁금한 지점은 그 이렇게 순간순간의 죽음이 명상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명상을 잘 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명상을 해보려고 노력은 뭐 꽤 했고 지금은 그렇게 명상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는데 명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유의지와 연결을 한번 시켜본다면요. 자유의지란 참 자유롭게 나한테서 나오는 특출함, 그래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그 무엇을 만들어내는 행위, 다음에 의지 이런 거잖아요. 이런데 이게 간섭을 언어로부터는 받지 않지만 받는 것들이 많죠.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나의 기억으로부터는 좀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기억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두뇌나 나의 어떤 모든 피부, 모든 근육에 남아있게 되는데 이것이 좀 제대로 작동하기를 원하는 바램을 가지고 내 자신을 조금 정화하는 행위, 이게 명상이 아닌가라는 거죠. 명상을 함으로써 함부로 자유의지가 조금 나는 옳거니 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거 옳거니 아니야, 옳지 않아 라고 보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나는 분명히 옳은데 저 사람 옳지 않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나와 이 사람이 다를까? 라는 걸 이렇게 쳐다보는 행위, 이런 것들이 명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거니까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의 자유의지가 올바른가. 왜냐하면 한번 옳거니 해버리면 내가 어떻게 저항할 길이 없어요. 일단 나오기 전에, 자유의지가 나오기 전에 나 자신을 조금 더 이렇게 다듬는 행위, 이게 명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상은 이렇게 앉아서 이게 아니라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영화를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음악을 보면서도 할 수 있는 거다고 하는 게 자기를 다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대화가 명상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좀 엉뚱한 질문일 수 있지만,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 말하는 것조차 사실은 금기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유사한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굳이 프로젝트 이름을 죽음으로 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 중에 좀 죽음에 대한 기존의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는 그런 것들도 있으실까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분명히 어두가 있고요. 우리는 죽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혹은 제가 이제 그 제안을 드린 죽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비움이잖아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비워야 그 다음 돈이 들어오고, 아이디어가 생겼으면 너무 좋아요.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면 뭐 빨리 특허내고, 그죠? 남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는 죽음을 피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거는 그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태를 만났을 때, 사물을 만났을 때, 뭐 이벤트를 만났을 때, 사람을 만났을 때 생기는 가치로운 것들을 꼭 손에 쥐고 있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다른 것들이 손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을 방해를 하니까 이것을 비워야 되는데, 비워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비워야지 이러고 너무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더라 이거죠. 그래서 좀 극단적인 표현, 좀 극적인 표현, 좀 죽어라 제발. 죽어야 사는데 왜 자꾸 죽지 못하고 이렇게 움켜쥐고 품고 놓으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그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저는 그 지난번에 교수님 미팅을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모두가 이 순간순간의 죽음이 이제 모두가 이제 이것들을 이렇게 익숙하게 되는 사회가 됐을 때, 좀 기존의 어떤 사회 문제나 여러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는 지점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이제 사실 작가님들을 만날 때마다 좀 틈틈이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이제 소통을 할 때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제 교수님께서 모두가 그런 세상을 바라는 게 교수님께는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지금 현재로서는 유토피아인 건지 아니면 그게 하나의 믿음인 건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유토피아는 없는 세상인 거죠. 네. 뭐 그렇게 보면 사실 유토피아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어떤 신념을 만들어서 혹은 철학을 만들어서 아니면 어떤 믿음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면 기억에 맞추는 겁니다. 뭐냐면 사람들의 기억을 지워버리고 아니면 기억을 정화하고 이런 기술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그러면 바람직한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기억이 왜 어떻게 생기느냐? 자유의지로부터 출발을 하죠, 당연히. 하지만 자유의지는 또 기억으로부터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또 기억은 어떤 이미지로 되지. 그럼 기억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행위로부터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경험이라고 하죠. 경험은 또 언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부분에 좀 그 칼을 갖다 대느냐라는 거죠. 그럼 기억에 갖다 대느냐, 행위에 갖다 대느냐, 다음에 뭐 어떤 경험에 갖다 대느냐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것을 어떤 예를 들면 국가주의나 자유주의, 뭐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때는
국가가 그걸 담당해야 된다. 이 사회가 뭐 문제가 있으면 국가가 나서서 세금도 많이 걷어서 무사한 사람 나눠주고 나쁘진 않아서 벌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자유주의라고 하거든요. 리버를 한다. 국가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야 개인이 더 많은 자유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보다는 어디가 있냐면 사람들의 기억이 형성되는데 좀 손을 대고 싶은 거예요. 감이 형성되는. 그러면 거기에 뭐를 툭 던지느냐? 새로운 기호를 하나 툭 던져놓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요. 못 채지만 그 기호를 가지고 소통을 하잖아요. 그럼 그 소통이 경험이 되고 경험이 기억이 되면 기억이 자유의지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유의지에 대해서 손을 대기가 힘드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소통하고 경험을 만들고 기억으로 되는 그 메커니즘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호를 툭툭 던져두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선한 방향으로 혹은 공동체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굳이 철학을 바꾸고 법을 바꾸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강제성을 가지지 않고 국가가 나서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것이 사이버 오브 싱크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와 사이버 오브 싱크가 사실 엄격하게 분리된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이 죽음 속에서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프로젝트 말할 수 있는 사이버 오브 띵스 이번에 그 본단계 하잖아요. 네. 예, 잘 반영이 좋은 되면 통보가. 좋겠네요. 예. 아 참가 네, 같이 대생도 예, 함께 예. 네.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직 글을 네. 공유를 못 드렸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 아티스트 캔버스를 볼 때 이 탄생 배경에 대해서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대로 대답은 해드리지만 뭔가 상대가 석연치 않아 하는 것들을 좀 한 번씩 느낄 때가 있어서 그 부분을 교수님의 언어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려면 네. 사이버 싱크나 아니면 아티스트 캠퍼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공하고 노벨상도 받고 이랬을 때 하는 얘기인데 지금 뭐 아무도 관심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공이나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그래도 물어보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좀 고민해서 이제 저의 가장 큰 의도를 담았거든요. 근데 글로 쓰면 그게 잘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제가 이것을 만든 배경이 있는데요. 이 기존 질서를 예술적인 측면에서 좀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기호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의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현상을 보고 뭐 색깔의 현상, 뭐 선의 현상, 선이 만나는 현상, 그 다음에 점들의 현상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예술을 논하는 단계가 있을 거예요. 제가 감히 예술을 얘기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지만 하지만 저는 어떤 게 있냐면 근본적인 예술의 아까 자유의지가 예술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미 이렇게 표현했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중에서 내가 선망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행위 이걸 이제 예술이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아까 정의를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발현이라는 말이 표현이 뭐 같지만 어쨌든 그 자유의지가 이제 생기는 전 단계에는 기억이 분명한 게 있고 기억 전에는 분명하게 기호 다음에 언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술적 그 감흥가 될 때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 했을 때 저는 어떤 그 기호로서의 시간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건드려야만 감각이 흔들리고 감각이 흔들려야 예술이라는 어떤 장르 속에서 현재 이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예술가분들이 느끼는 제가 느끼기에 감히 느끼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흔들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시간이 예술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장치를 하나 만들어 두면 사람들이 그 함정에 빠질 거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을 기호화했을 때
기화했을 때 예술이 흔들릴 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티스트 캠퍼스는 이제 누군가 그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그게 이렇게 변형되고 또 더 좋은 게 들어와서 네. 완성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배경은 예술가는 대중들이 나의 이 자유의지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죽고 끊임없이 죽고 하는 이 상황을 봐주기를 원하면서 대중을 기다리고, 대중들은 작가가, 예술가가 어떤 자유의지를 어떻게 하는지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이 서로가 기다려주는 시간, 이것이 결국 예술을 다른 지금의 어떤 그 질서를 조금 무너뜨리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게 아티스트 캠퍼스입니다. 그러면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이렇게 작가들이 참여를 하면서 어떤 요구사항이나 또 제시한 것들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작업 중, 그 휴식 중, 외출 중 탭을 누르고 그 외의 시간에는 24시간 송출하지 않고 이렇게 꺼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 상태 모두 변환을 해서 그러면 사실상 이 기다리는 시간이 기화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그 생각도 많이 했고요. 아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네. 모든 걸 주도하는 것은 이 사회가 가지는 그 바람직한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연히 남아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남아있을 수 있고요. 기다림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 배경을 이해하고 그것이 네. 완성돼 가는 것은 다른 생각들이 합쳐졌을 때 완성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네. 처음에 마음을 물어보시니까 네. 이제 저의 의도는 그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든지 변형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지금 작가님 얘기하신 그런 것들이 됐다고 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네.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교수님께서도 그 아티스트 캠퍼스에 대한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제가 예전에 여쭤봤을 때 그때가 사회적으로 사회 안에서 자살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였던 걸로 기억해요. 연예인들을 포함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그 어떤 개인의 소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들이 마지막으로 좀 SOS를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을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뭐 새벽 시간대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네,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네. 예, 그때 연예인들 중에 구하라도 있었고요. 네. 구하라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느꼈을 생각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공유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내가 가진 생각으로 함께 하려고 공유하는 그런 거 했을 때 이제 왜 사람이 힘들까? 저도 힘들 때가 많고 뭐 다른 사람들도 힘들고 그분들은 자기의 목숨을 끊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진 것들이 남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강한 회의가 느껴질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그 자유의지라는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그런 거죠. 그리고 남들의 아름다움이 나한테 들어오고 싶은 욕망들이 좀 생기지 않는다는 건 예술가적인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혹은 어떤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가진 특출함이 남을 위해서 돕고 싶은 것들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자기가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왜냐하면 내가 특출한 게 없으니까. 이랬을 때 이제 제가 가지고 싶은 것은 그분들은 사실 돈이라는 걸 많이 가진 분들도 있잖아요. 자기 목숨을 끊은 분들 중에는. 하지만 그것이 그 절대적인 그 극단적인 순간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그래서 도움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자유의지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 안 됐고 하지만 이게 그게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남을 기다려주는 것만은 내가 정말 잘해. 나는 어떤 힌트를 하나 드리고 그분들한테 이 시간에 힘든 시간에 나는 힘들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이 작가가 엄청난 작가라고 될 거라는 걸 믿고 내가 그분을 기다려주고 있다. 여기 있다. 나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티스트 캠퍼스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고 믿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 때로는 네. 좀 실망도 하고 때로는 절망도 하고 아 그냥 그렇구나 네. 라고 생각을 많이 했지만 여전히 인간은 남을 기다려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을 여전히 많이 하고요. 네. 예, 그런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 음. 아티스트 캠퍼스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연예인들에게 열광하는 그 팬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이 대상에 대한 열망함이 있는데 어쩌면 교수님 얘기하시는 거는 이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되면 이 자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누가 와도 그 기다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아까 제가 자유의지가 만들어지는 가장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유니버설한 우주적인 조건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고 어떤 한 사람은 시간과 공간 하에서 자유의지를 한 주어진 시간에 한 곳에만 주는 것을 그건 우리는 스페이스와 공간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이 순간에는 구전 작가님은 온전히 저한테만 주고 계시잖아요. 이 순간에 딴 거 생각을 잠시 할 수 있지만 그 순간에는 저한테만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팬이라는 그 스타에 향한 어떤 팬이 있다라고 아니면 예술가에서 내가 마음을 준다는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나의 것이죠. 그 엄청난 겁니다. 그것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한 사람의 우주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게 그것만큼 이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새벽에 너무나 힘들 때 누군가한테 나의 시선을 줄 수 있다. 라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서로가 이해했을 때 살아갈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이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교수님이 몇 년 동안 옆에서 이렇게 제가 지켜봤을 때는 표현 중에 남을 돕는 어떤 선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그렇게 살고 싶다고도 하시고 그런 이야기들이 전제가 돼서 얘기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어떤 책에서 보더라도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기여되거나 이게 흘러가서 이렇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라는 그런 문구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게 교수님이 생각했을 때는 보편적으로 대중들도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들여다보지 않아서 이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거나 그럴 수는 있어도 다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보시는. 근데 이제 그것을 네. 이제 뭐 국가나 아니면 우리 사회의 뭐 가버넌스나 체제가 잘못 유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등을 하면 기여한다라고 주입을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얽매일 수밖에 없죠. 과학자들한테는 좋은 논문이라는 것들을 다 규정을 지어놓고 지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좋은 논문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사회에 기여하는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과학자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근본적인 것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돌아가서 얘기하지 않고 나는 논문을 많이 내면 사회에 기여한다. 남을 돕는 것이다. 우주의 신비를 밝혀낸 게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과학자가 아니죠. 그냥 노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노예, 이 사회 시스템의 노예 같은 존재지. 그것은 자기는 과학자로 믿는 거죠. 이런 게 사실은 많죠.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벗어나서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과학이라는 근본적인 어떤 가치, 미라는 이렇게 해야만 과학자와 예술가가 탄생을 하고 그래야만 서로가 위로를 주고 서로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치를 던지는 거죠. 예술 분야에서 근본적인 가치는 뭘까요? 문득 갑자기 드는 생각. 저는 이제 그 진선미라는 말이 또 되게 예전에는 잘 뭐 생각 안 했었지만 지금 뭐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선과 미에 대한 얘기가 이제 아까 나온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합쳐졌을 때 이제 진리라고 이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진리를 획득하는 것 자체가 획득이라는 말도 좀 그렇고 이제 진리에 이제
조금이라도 다다를 수 있다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좀 위대한 체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다다르기가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예술가들도 어떻게 보면은 미라는 이제 그 좀 추상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스테레오타입적인 그런 단어를 추구는 하고 있지만 예술가들도 사실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같고 또 이제 비예술가 직군들도 미보다는 이제 뭐 선에 가까운 그런 거를 막 하고 있지만 또 종교인들도 그렇고 뭐 그렇지만 또 사실은 미를 거쳐서 결국 미를 흡수해서 진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직업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냥 산에서 원시인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최대한 그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게 뭘까를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규모가 작은 어떤 행동들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진을 또 추구하는 거라서 그 안에서 이제 다른 관찰자가 봤을 때는 어떤 거는 되게 선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건 미로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진선미라는 말을 하시니까 되게 미라는 거는 예술의 영역이고 자유의지로 아까 이해를 했고요. 진이라는 게 올큰이 하는 그 단계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오늘 말씀 나누면서 선이라는 건 우리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선은 이제 영어로는 굿이고 선하다라는 건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는 진과 미는 충분히 오늘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옳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유의지의 영역이 이제 진과 미가 있다면 선은 자유의지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하다라고 느끼는 어떤 그 아이디어 수준의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오늘 시간이 좀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선은 상당히 또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고 그것은 이제 윤리의 차원. 지는 도덕의 차원이라면 이제 이 선은 윤리적 측면이 강한 그런 게 아닐까